자, 지난 1월달 시중 일간지 기사인데요. 주택연금 문턱 낮추니까 고가집을 보유한 대상자들도 주택연금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에 따라서 평생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이 주택연금이니까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인 연금 자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다주택자이니까 주택연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 내 주택에는 지금 담보대출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나는 신청해도 안 되죠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을 달리하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복기입니다. 최근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23년 10월 기점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담보 평가 기준이 상당 부분 완화가 됐습니다. 종전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주택연금 제도가 공시가 12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다주택자이니까 주택연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또 내 주택에는 지금 담보대출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나는 신청해도 안 되죠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달 시중 일간지 기사인데요. 주택연금 문턱 낮추니까 고가집을 보유한 대상자들도 주택연금을 많이 신청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언급이 됐습니다. 공시가 12억 원까지면 대략 시가로 환산하게 되면 15억 정도, 16억 정도 되는 주택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산을 활용해서 연금 자산을 인출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싶은 노년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최근 생활 인식이 과거와 다르지 않은 그런 패턴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노년층에 접어든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는 가족이 책임져야 되겠죠 라는 생각들이 아주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 2020년을 접어들면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 가족이 책임져야 되겠죠 라는 생각들이 한 20%로 급감을 하고 있으니 부모 세대분들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서 자구책을 만들어야 되고 생활의 안정을 기해야 될 그러한 당면한 과제가 남의 일이 아닌 거죠. 이제는 자식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진전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노년층에 접어든 부모 세대분들은 야, 딸, 엄마 생활비 걱정을 하지 마. 내가 다 마련돼 있어. 또는 아범아, 이제 네 생활비 안 보내도 내가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들 부모 마음으로 이런 얘기하고 싶을 겁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으십니다. 평균 신청자들이 한 70세 이상, 평균 한 72세 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평균 수령하는 금액이 12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께서 만일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현재 기준 평균 수령 금액 20년 이상 가입자 한 90여만 원 정도 맞벌이였다면 180에서 190만 원 정도 된다면 공적연금 수급 금액과 주택연금만 하더라도 합산하게 되면 월 한 300여만 원 정도는 됩니다. 그리 풍족한 은퇴 생활은 아니더라도 평균 이상의 안정감 있는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공적연금과 함께 우리가 신청에 따라서 평생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기능이 주택연금이니까 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인 연금 자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연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인가를 판단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연령의 조건을 한번 따져볼게요. 신청 연령 조건은 부부 중에 한 명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치는 공시가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이라면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의 합산 가치가 12억 원 이하라면 주택연금 신청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보유주택의 합산 가치가 1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3주택자부터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2주택자는 거주하지 않는 하나의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면 인정이 됩니다. 우리가 신청이 가능한 조건이 있다면 그럼 연금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또 역시 연령과 담보가치 기준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연금은 산출할 때는 부부 중에 연소자 연령을 기준으로 담보가치와 매칭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연금을 산출하기 위한 담보 조건은 시가 또는 감정가 기준으로 12억까지만 연금 산출 기준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소유권자 나이를 기준으로 연금과 산출하면 얼마가 나올까? 그 고민은 안 하셔도 됩니다. 소유권자가 아니라 부부 중에 나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연소자의 연령과 담보가치를 매칭한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연금을 받는 기간 중에 담보가치가 바뀔 수도 있고
있고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다가 한 명이 선사망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연금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고 있는데요. 담보 가치가 변동이 되던 부부 중에 한 명이 선사망하던 연금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동시에 모두 다 사망해서 정산을 할 때도 사망 시점의 담보 가치를 재평가해서 받았던 연금보다 담보 가치가 상회한다면 정산을 해서 잔존 가치는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고요. 담보 가치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았다면 상속인들은 그것은 상환할 의무를 면제해주고 청산 절차로 계약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남아있는 돈은 승계 가능하고 더 받은 돈은 상환할 의무가 상속인에겐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고민이 있죠. 담보대출 받은 거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게 아직까지 미상환상이 남아있어서 풀리지 않고 있는데 주택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을 달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혼합형을 신청하게 되면 담보가치 일정 부분에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함께 일시금으로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순위 채권을 지워버리게 되면 우리가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도 없을 수 있고 남아있는 가치에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대체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노년층의 가계 현금 흐름에 상당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그러한 또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신청할 때는 1주택자였는데 연금을 받다가 내가 관심이 있는 주택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는데 그때는 계약이 종료가 되나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시점의 자격만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연금을 수급하는 기간 중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자격 조건 변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주택자인 경우 또는 미상환 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주택연금 신청은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